제가 지금 이제 방금 이제 애들하고 이제 얘기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따뜻한 정보를 좀 갖고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이제 하다가 나온 거여가지고 제가 15분 정도 시간이 되거든요. 15분 정도 이제 설명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프니까. 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저는 이제 대치명이 여기서 이제 서울외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촌 일산 부천 메가서대 재수종합반.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침에 재수종합반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고 왔고요. 그 강남 메가서대에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임용고사 붙어가지고 바로 이제 졸업하자마자 선생님이 했었고, 한 11년 넘게 하다가 이제 교직을 그만두고 나왔던 이제 교사고요. 그 다음에 요 전공영어 학력평가 검토위원도 했었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하는 온라인 상담교사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제가 뭐 생기부와 관련된 그런 뭐 추천할 것들, 그 다음에 이게 대입 갈 때는 어떤 게 좀 중요하겠더라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사여가지고 수업을 내고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할 때 항상 이제 이런 키워드를 넣거든요. 저는 이제 요번 중간고사를 영어로 생각했을 때 무자비함이라고 적었는데, 방금 전에 우리 친구들 얘기가 뭐였냐면, 마이크 축구 얘기하면 역겨웠다 이러죠. 시험이 너무 무자비했다. 저도 그 시험지를 뭐 어떻게 이 영상이 퍼질지 모르겠지만 그 시험지를 출제하지 않은 해당 선생님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출제하면 제가 기억에 남기 때문에 다 풀 수 있거든요, 저희도. 근데 그거를 이제 출제하지 않은 교사가 문제를 풀었을 때 그 50분 동안에 33문항을 다 완벽하게 풀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퀘스천이 저도 들었거든요. 저도. 그럼 애들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애들이 다 막 욕하고 난리 났습니다. 수업 그 시간 내에 다 못 풀었다. 저희 반 제일 잘하는 친구도 지금 4개 찍었다고 하거든요. 다행히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긴 했는데, 그게 좀 그랬다.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지금 243명의 1학년 학생 기준으로 1등급 맞으려면 24등까지 잘려야 되고, 2등급 83등, 3등급은 적을까 말까 하다가 영어랑 수학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번 적어놨습니다. 제가 목표는 2등급 정도 맞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주변의 학원들의 얘기를 들어봤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1등급 정도 컷이 한 81, 2 혹은 80, 요 정도 이제 끌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이 한 65. 너무 갭이 크죠. 그럼 갭이 크다는 건 뭐냐면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90점대 친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애들이 다 제껴놔요. 그 친구들은 그냥 영어 천재들, 영어 외국에 살다 온 애들. 98점도 있다고 그랬고 95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2명 이제 버리고, 그 중간에 이렇게 20명 정도가 왔다 갔다 싸움하는 게 80점까지. 그럼 그 갭이 20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띄엄띄엄 있고 한참 뛰어 있다가 또 이렇게. 그래서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웠고 학생들의 수준도 다양했다. 그리고 서술형에 거의 한 자리 숫자 많은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의 반면에 다 많은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의 이제 범위는 우리가 이제 빠른 독해, 바른 독해, 수능 실전, 원래는 이제 작년에는 유형편이었거든요. 그거 이제 하고, 이제 이번 학생들이 조금 이제 선발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시험이 한 단계 어려워진 교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능 실전에 22지문이었고요. 그 다음 외부 지문은 30에서 50%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이렇게 됐거든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30문항이어서 25문제 객관식, 5문제가 서술형이었는데, 올해 33문항으로 바뀌면서 객관식 25, 서술형 8문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내부 지문이 16지문, 근데 외부 지문이 9지문, 근데 어법 단독으로 8문항이 나왔어요. 이 어법 단독이라고 하는 거 원래 요새 좀 지양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의 구성상 좀 나이가 이제 있으신 분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걸 이제 들었어가지고 그런 분이 이제 그 범위에서 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들어보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은 상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너무 상 쓰면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중상에서 상이라 적었고요. 옆에 학원들 제가 좀 수소문해보 들어가도 역대급 난이도였다. 이런 거 이제 어머니들 다 이제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 전반적 특징은 너무 많은, 항상 많았던 어법 어휘 비중 항상 많았고요. 그다음에 어법 단독이 거의 8문제 나왔다. 그러니까 어법만 물어보는 문제가. 그 다음에 어휘 구문이 좀 헷갈렸었고, 그 다음에 긴 지문, 긴 선지, 그 다음에 서술형 꼬리 문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 내에 풀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출제 이제 그 범위인데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게 그냥 어법 단독이에요. 너 어법 잘 알아? 몰라?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내부 지문.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된 게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외부 지문 자체가 원래 서울외고는 학력평가 플러스 EBS 고난도 문제였어요. 항상.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EBS 올림푸스, 그 다음에 EBS 수능특강 라이트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칼을 다르신 거예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EBS 올림푸스에서 영미 비문학 읽기라고 해서 작년 후반기에 나왔던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교재 난이도는 우리가 2, 3학년 선택 과목에서 영미문학 읽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거 맞춰가지고 좀 어렵게 나오는 교재거든요. 고난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내 지문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도 이제 그거 읽다가 끝났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지문 이만큼, 선지 이만큼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넘어가면 주목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업버보이 출제가 여전히 비중이 높았거든요. 20문항이에요. 33문항 중에 그 업버보이가 20문항이라고 하면 거의 60%, 70%가 업버보이거든요. 그리고 업버 단독 출제 6문항 혹은 8문항 이렇게 됩니다. 저희 문제를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가르친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중간고사 내신 아닌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 시험은 지금 방금도 애들하고 얘기하고 왔는데 이거 무슨 영어 경시인가? 누가 영어를 잘하는, 어법을 누가 잘하는, 혹은 단어를 많이 아는 그런 시험을 지금 보는 거 아닌가? 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시험 문제더라고요.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보면요. 요렇게 그냥 나왔어요. 오아의 역할. 이거 수능에 절대 안 나오거든요. 오아의 역할을 물어봐요. 근데 일단 저는 이제 영어 교육 전공이니까 뭐 영어 강사니까 보면 쉽다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애들은 처음 1번부터 오아? 뭐야? 그래서 확 했대요. 근데 그런 게 계속 1, 2, 3, 4가 어법 문제였어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다 밑줄 주시고 원래는 한 지문에 이제 줬던 거를 바꿔서 그냥 예시 문장을 줘서 애들이 더 당황했던 그런 문제가 이렇게 앞에 4개가 나왔어요. 4개가 나왔고 중간에도 18번에 보시면 이렇게 긴 거예요. 저게 다 어법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어법 지문이었거든요. 그 어머니도 고등학교 다닐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라이레이 이런 거 기억하시죠? 뭐 눕다, 눕히다, 라이레이, 레인 이런 거 보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들의 구성상 옛날에 좀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끼어 있으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 피고는 솔직히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뭐냐면 또 너무 길어졌어요. 길어져가지고 저희 반 제일 잘하는 친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지문을 찍었던 것처럼 저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50분만 다 푸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문항입니다. 이렇게. 그럼 저게 거의 그 시험지 B4 정도의 반이 차지해요. 그럼 그거를 다 읽고 확인하다 보면 다음 문제 못 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부족했고 저희 반 친구들 중에서도 서술형을 거의 막 날렸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만큼 문제가 있었더라. 이 작년과 좀 달라진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꼬리 문항도 한 서술형에 3개씩. 근데 그 3개가 다 어법 하나하나, 어휘 하나하나. 근데 서술형의 비중은 점수가 0.1, 0.5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들이 뭐 하냐면 의도적으로 가리기 위해서. 동점자 만들면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0.1점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힘들어했다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다양한 출처라고 하는 건 학력평가랑 EBS라고 하는 건 매년 나왔긴 했거든요. 근데 올해 특이하게 EBS 올림푸스에 영미 비문학 읽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건 진짜 어려운 책. 저도 이제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봤습니다. 근데 봤는데 그냥 읽다 끝났어요. 뭐야, 너무 길다. 근데 애들은 그거를 처음 본 상황에서 헉한 상태에서 풀어 제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게 뭐 기조를 유지해줄지 모르겠는데 학력평가 기출문항은 거의 대입학, 주제제목 그런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도 아셨겠죠. 이 올림푸스의 그 지문 자체가 어려웠다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입학이 아니라 여기서도 어법, 어휘 빈칸 내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하셨을 때 어법은 내용 몰라도 그래 체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내셨나봐요. 하지만 지문이 너무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더라. 그리고 요 정도까지가 주의할 만한 거고, 주목할 만한 거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 자랑입니다. 이제 제가 가르쳤던 부분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 근데 제가 저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문을 찍는 거는 솔직히 많은 선생님들이 찍을 수 있거든요. 요거 좀 괜찮은 지문이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지문에서 어떤 유형으로 시험을 낼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력인 것 같고, 저는 봤을 때 요 똑같은 지문에서 왼쪽에 보시면 시험에 나왔던 거, 지금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 저 실전 문제에서 똑같이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빈칸 추론에 이제 넣는 거 저는 써보게끔 해갖고 소수량이 나왔었고 이렇게 좀 많이 찍었다. 그리고 어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고, 근데 아까 원장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제가 잘 찍어봐도 걔가 학생들이 안 외우고 못 쓰면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많이 찍었다. 이것도 좀 어려운 표현이었었는데 다 어학 관련된 문항이어가지고 전치사 위치 왔다 갔다 바뀌는 거 그런 것들 빌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법 찾는 거 체크하는 거 나왔고 어휘 어법 다 체크하는 거 나왔고 이런 거 제가 이제 좀 찍었다.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뭐 너무 많죠, 그죠? 얘네들이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내부 지문은 무조건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 제껴야 돼요. 그리고 50분 정도 했을 때 그 내부 지문을 풀 수 있는 시간에 제가 봤을 때 한 25분이거든요. 그거 이제 빨리 풀고 나머지 20분 정도를 외부 지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넉넉히 5분 정도를 마킹하셔야 돼요. 다행히 기말고사 때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쓰는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애들이 뭡니까? 덜덜 떱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킹하는 시간 충분히 5분 정도 남겨두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요. 저도 이거 다시 바꿨어요. 원래는 문제를 드리니까 풀다가 안 되겠다. 기본적으로 어법을 다시 가르쳐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오늘 수업부터 해서 기초영목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 기초영문법을 좋아하는 선생님이 1년 갈 거잖아요. 그죠? 성함만 말씀드릴 수 없고 그분이 1년 동안 이제 가르칠 거기 때문에 저 기초영문법 다시 돌렸어요. 너무 오랜만에 이제 반가운 얘기죠. 그죠? 별로 저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찾는 거 다시 할 거예요. 어떤 문제 외부 지문이 나와도 어법 풀 수 있게끔 그거 가르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헷갈리는 어법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거 출제자들을 어떻게 이제 내는지에 대해까지 공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제 프린트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요 앞에까지였습니다. 뜻, 명령, 풀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오메트리, 지오로지, 지리학, 기하 이런 게 막 나오고 어댑트, 어도프트, 어댑트 그거 막 나오고 근데 그것도 아무 예문 없이 그냥 쑤셔 넣으세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바뀐 것 같고 그 다음 영어 독해는 어떻게든 간에 3학년 정도까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지금은 학력평가 1학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나왔으면 기말고사 때는 2학기 거 살짝 건들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가서는 그 3학년 파이널 문제도 나왔어요. 근데 그 냈던 선생님들이 거의 이제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서술형으로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객관식은 어려워집니다. 대입하기. 근데 외부 지문이 EBS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올림푸스 그걸로 지금 제일 보셨을 거거든요. 애들이 다 틀렸을 거니까. 그럼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유지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추가적인 EBS 플러스 2학년 조에 해당되는 학력평가 2학년의 그 기출 학력평가 있으시죠? 그런 거 이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정 나오는 연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아는 거고 다행히 이제 올해도 그 해 연도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무조건 본인 스스로 그 독해를 뚫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외워라 해도 본인이 실제 문제를 풀면서 이건 이거 물어보는 거고 이건 이 내용이고 어법은 이거고 독해는 이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지 제가 백날 애들한테 써봐라 숙제해봐라 해도 실제 모의고사 보면 기억 못해요. 그럼 어머니는 전화도 했거든요. 얘가 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좀 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저 지금 이제 외부 지문 프린트 만들어줬는데 저는 학력평가 기준으로 저는 이제 재수종합반이기 때문에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 그거 다시 가르칠 거예요. 얘들아 대입파악은 이 연결사 봐야 돼. 앞에 봅시다 뒤에 봅시다 이런 거 지금 다시 하기로 했어요. 애들이. 왜냐면 지금 점수대를 보면 기말고사 때 한번 도약 가능하거든요. 어머니들 평균이 50점대라고 그러더라고요. 50점대. 그리고 2등급 자체가 60 중반대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다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한 3-4문제만 더 맞추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고 1등급은 80, 80초 그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 때. 그래서 저는 기초부터 해가지고 조금 다시 세울 생각입니다. 이제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저는 이제 수업 다 할 거 하고요. 거의 한 수업 한 1, 2주 전에 그 입실노트 해가지고 실제 저거 들고 이제 시험장 가는 거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정보 다 넣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업 시험 보기 3일 전 차시부터 실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문제 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11년째 하고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나오면 애들 틀리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냅니다. 네, 그러면서 많이 이제 얻어 걸리긴 하는데 그런 거 이제 3번 보고 실제 OMR 카드 마킹하고 서술형 다 써보고 연습해서 갑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별거 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전 연습까지 저는 시킵니다. 저는 이제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요. 수요일은 7시로 이제 안내가 되어 있지만 6시부터 해서 9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남겨가지고 개별로 너가 어법을 못하면 어법 프린트 좀 주고 독해를 못한다 그러면 독해를 좀 주고 단어 시험 맨날 애들 제 시험 보거든요. 맨날 제 시험 보고 영영 보고 이제 할 시간이고 토요일 이렇게 3시간 정도 진행 수업을 하게 됩니다. 약간 15분 정도 시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학원이 지금 혼란스러워요. 서울외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그런 제가 블로그도 가보고 사이트도 가보고 해봤을 때 역대급 제일 시험이 어려웠던 시험이었다. 그러면서 방향성이 많이 달라졌다. 당연히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선생님이 달라지는데. 근데 이제 한번 이제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말고사 그다음에 2학기까지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가지고 저 이제 애들한테 얘기했지만 저는 무조건 저희 애들 등급 올릴 거거든요. 그 무조건 애들한테 90점 이상 맞춘다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지금 여기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이제 다짐하고 나가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